왜 내 몸은 나를 공격할까요? 오늘은 자신의 면역세포가 스스로의 관절을 공격하는 류머티즘 관절염,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우울증의 원인을 찾아가는 한 30대 여성의 마음 여행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0대 여성들에게서 우울증과 함께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온 마음의 비명이 몸이라는 통로를 통해 터져나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고통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떻게 평온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수님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뿌리를 마주하고 자신을 공격하던 칼날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32살의 직장인 지수님은 3년 전부터 시작된 우울감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양쪽 손가락 마디가 붓고 뻣뻣해지는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은 그녀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수님에게 그 말은 마치 불가능한 숙제처럼 들렸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자기 혐오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직장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본격적인 탐색에 앞서 저는 지수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라포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자 그녀는 가슴이 꽉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의 통증은 마치 스스로를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절박한 손길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수님을 편안한 최면 상태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를 괴롭히는 그 신체 감각을 다리 삼아 무의식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2년 전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지수님은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일이었음에도 당장이라도 버림받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연료 삼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마침내 도착한 장면은 지수님이 4살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오빠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부모님은 오빠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서 있는 어린 지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피로감과 원망, 그리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희생시킨다는 무거운 저항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지수님은 그 찰나의 눈빛을 읽어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인 오빠를 통해 기쁨을 얻는 엄마가 딸인 나를 볼 때는 자신의 고단한 운명을 투영하며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4살 아이의 가슴에는 나는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 미안한 일이구나라는 왜곡된 결심이 새겨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30대의 지수님을 괴롭혔던 지독한 우울과 류머티즘 관절염은 사실 4살 아이가 엄마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리려 했던,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서 자신을 공격했던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 지수님은 알려드린 감정 자유기법인 EFT를 꾸준히 실천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손날 타점을 두드리며 나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울컥 눈물이 쏟아졌고 그 뒤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상처를 바탕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학창시절과 사회, 초년생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붓고 아팠던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그 안에 갇혀있던 말들을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던 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엄마의 짐이 아니었어라고 말입니다. 어느 회기에서는 지수님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던 내면의 비판자와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목소리는 지수님이 다시는 버림받지 않도록 미리 자신을 공격해 완벽하게 만들려 했던 보호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존재의 긍정적인 의도를 이해하고 다독여주자 뻣뻣했던 손가락 관절의 통증 수치가 8점에서 3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수님은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 엄마도 참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다며 그것이 자신에 대한 미움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상담에서 지수님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맑아졌고 구부정했던 어깨도 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울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류머티즘 증상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화되었습니다. 미래의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보게 했을 때도 그녀는 이제 심장 속 아이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담이 종결되고 3달쯤 지났을 때 지수님으로부터 기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손가락 통증 때문에 등산 스틱 잡는 것도 겁내던 그녀가 친구들과 처음으로 등산을 다녀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몸이 더 이상 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라는 그녀의 말에서 상담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마주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그 문을 여는 힘은 결국 자기 안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우울함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환영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 상담 사례들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변화의 시작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